이슬람마바드에서 울려야 할 경고음이 이상하게도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2차 종전협상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 휴전 만료 시기에는 이미 0을 찍었는데도 중동 전역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마치 훨씬 더 큰 그림을 준비하는 숨고르기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최강 미해군의 항모들이 중동 한복판으로 직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납포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상적인 외교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 세 장면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각각은 평범해 보이지만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솔직히 이 장면을 처음 본 순간 뒤통수가 싸늘했습니다. 협상은 깨졌는데 휴전은 연장되고 군함은 모여드는데 대통령은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이번 주말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오늘 끝까지 보면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오가는 보이지 않는 마지막 수싸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절대 친절하게 풀어주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까지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4월 22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마드의 세레나 호텔에서 상황을 살펴봅시다. 이날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1차 협상이 4월 12일에 결렬된 지 열흘 만에 잡힌 재협상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텅 빈 회담장이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던 제이디스 부통령은 워싱턴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지도 못했고 이란 측 협상단은 협상 시작 몇 시간 전에 불참 최종 통보를 날려버립니다. 이란은 미국이 해상 공세를 풀기 전까지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고 미국은 핵 농축 중단과 프록시 세력 해제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한 발 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표현으로는 결렬이지만 쉽게 말하면 대화의 문에 용접기가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협상이 깨졌는데도 어느 쪽에서도 바로 다음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시나리오라면 즉시 다음 군사 옵션이 작동하는 게 정해진 수순인데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관대함일까요? 아니면 깊은 계산일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란 내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란 권력 중심부는 한 집안에서 두 개의 정부가 싸우는 꼴입니다. 한쪽은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협상파, 다른 한쪽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가 주도하는 강경파입니다. 이 둘의 갈등이 최근 실제 사건으로 폭발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TV 앞에 나와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선박에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감사 메시지를 올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혁명수비대가 이 결정을 뒤엎습니다. 외무장관의 공식 발표를 군부가 하루 만에 지워버린 겁니다. 이는 지금 이란에서 대통령이나 외무장관의 말이 사실상 종이 한 장값밖에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찍었지만 경비실 아저씨가 도장 위에 X자를 긋는 꼴이죠. 이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휴전을 연장하며 SNS에 올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죠. 협상을 하고 싶어도 현재 이란에는 협상을 결재할 머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일단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상대가 안에서 반쯤 흔들리고 있는데 굳이 주먹을 꺼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휴전 연장이라는 외교적 포장을 조금만 뜯어보면 숨겨진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제시한 휴전 연장은 무기한이 아니라 딱 3일에서 5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며칠의 시간만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며칠 동안에도 해상 공세는 단 한순간도 풀지 않겠다고 명시했죠. 쉽게 비유하자면 마라톤 선수에게 잠깐 쉬라고 하면서도 물은 주지 않고 뜨거운 햇빛 아래 그대로 세워두는 겁니다. 겉으로는 휴식 같지만 실상은 체력이 계속 빠지는 시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 이란이 하루에 5억 달러씩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먼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외교일까요? 아닙니다. 계산된 경제 압박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상대 지갑이 바닥나기 직전인데 가장 가까운 은행에 철조망을 쳐놓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답을 가져오라고 미소 짓는 겁니다. 친절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잔고만 줄어들겠죠. 트럼프는 2차 협상 재개 시점을 앞으로 36시간에서 72시간 안으로 못 박았습니다. 즉 이번 주말이 데드라인입니다. 이 대목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말로는 휴전이라는 따뜻한 단어를 꺼내놓고 실제로는 시간과 숫자로 상대를 압박하는 정교한 설계죠. 그럼 이란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응은 두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물리적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같은 날 오전 CC 5분 혁명수비대 고속 공격정이 컨테이너선 한 척의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MSC 프란체스카호, 에파미노다스호, 유포리아호까지 총 3척을 납포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가 우리 바다를 막으면 우리는 너희가 쓰는 세계 항로를 묶어버리겠다. 바로 다음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한 번의 납포 소식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3.5%나 흔들어 버린 겁니다. 둘째, 이란이 꺼낸 더 교묘한 카드는 주요 시설 주변의 민간인을 방어막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 이란이 발전소와 핵시설 주변에 주민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공격을 결정하는 순간 민간인 피해 논란이 전 세계 뉴스에 실리도록 판을 짜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 대응과 여론전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겁니다. 현대 중동 분쟁의 민낯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여론 장애물 카드에 멈출까요? 바다에 떠있는 숫자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재 중동 해역에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3척이나 모여 있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USS 제럴드 포드, USS 조지 H.W. 부시. 이 3척이 아라비아의 우만만, 홍해에 분산 배치되어 삼각 진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척의 항공모함에는 약 80에서 90대의 함재기가 실립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고정항모를 굴릴 수 있는 나라는 8개국뿐인데 미국이 3척을 한 지역에 몰아넣은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골목 규모의 반전력 공군이 갑자기 나라와 진을 치고 있는 꼴입니다. 여기에 이지스 구축함, 공격 원정함, 토마호크 계열 미사일까지 더해지니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물리적 선언인 셈이죠. 바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상작전은 어떨까요? 지상작전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번 달 들어 AC-103 10J 스트라이더라는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하늘의 지원 플랫폼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체입니다. 원래 수송기 C-130을 개조해 상공에서 장시간 채공하며 지상 목표를 정밀 지원하는 전용기입니다. 이 기체의 특징은 하늘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다가 지상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조준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상 작전 부대에게 이만큼 든든한 기체가 없어요. 예전 같으면 공중 지원은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지만 이 고스트라이더는 하늘 위에서 몇 시간씩 떠서 지상을 감시하며 실시간 지원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AC-103 10J와 특수 작전용 수송기 C-17 블랙호크 다수가 영국 공군기지를 경유해 중동 쪽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순 공중 작전 준비가 아니라 지상 특수작전까지 염두에 둔 포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미국이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병력 숫자입니다. 이미 중동 전역에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배치됐고 샌디에고에서 수천 명 규모의 해병대가 추가로 이동 중입니다. 이게 시위일까요? 아니면 실행 직전 세팅일까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추가됩니다. 지난 2월 이스라엘 공군은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 출격을 통해 이란 본토의 500여 개 군사 목표에 대한 대규모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력은 중동 공군력 중에서도 완전히 다른 체급이 됐습니다. F-35 아이아디르가 테란 상공에서 이란 전투기를 공대공으로 제압한 세계 최초 사례까지 만들어냈죠. 이미 2025년부터 영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이란과 가까운 중동 지역에 배치해 지원 체계를 깔아놨습니다. 현재 판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은 큰 저울추로 이란 체급을 눌러놓고 이스라엘은 정밀 수술용 도구를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저울추는 심리적 압박용이고 수술 도구는 핵심 시설만 골라내는 용도죠. 이 조합이 이란이 쳐놓은 여론 방어막까지 뚫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긴장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지는 이번 주말 며칠 안에 결정됩니다. 이번 주말이 진짜 분수령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3일에서 5일의 휴전 연장과 악시오스가 보도한 36시간에서 72시간 내 2차 협상 재개 시점, 숫자들이 모두 이번 주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우리는 이미 큰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A, 이란이 강경파를 두르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으면 이란 내부 신정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나리오 B, 이란이 강경파 주도로 끝까지 버티면 세계 항공 해상 전력의 화려한 카드가 실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시나리오 B가 현실이 되면은 발전소, 항구, 주요 산업 거점이 동시에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일까요? 남의 나라 문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나라입니다. 현재도 한국 유조선 수십 척이 그 바다에 떠 있고 이번 주 브렌드 유가는 하루 만에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다음 달 주유소 기름값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공장 전기료, 마트의 라면과 공산품 가격, 마지막으로 월급 봉투가 조용히 얇아집니다. 21세기 대치는 단순히 병력 숫자로 결판나지 않습니다. 해상 항로 한 곳이 막히면 단 한 발의 무력 없이도 한 나라 경제가 30여시간 안에 멈출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지도가 훨씬 더 결정적인 변수라는 의미죠. 이번 주말 이슬람마바드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선택이 나오는지 우리도 예리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